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의 3대 지수가 모두 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이 거의 마감돼서 끝날 무렵에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이제 거기서 축소되는 그게 이제 좀 깨름칙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숨고르기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작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기관의 매도가 처음부터 아주 그 강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뭐 시작해서 오늘은 뭐 중간에 기관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매도를 지속해 가면서 지수를 하락시켰고, 오후 들으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도, 조금 이제 그 매도 우위에 가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동시호가의 외국인들이 조금 사서 아주 그냥 흔적만 순매수로 이렇게 남기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6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122억을 순매도, 개인은 4,6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450.4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35%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162억을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진행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이 이제 축소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비교적 큰 폭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출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0.7%까지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개인만 순매수에 나서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결국 지수는 마이너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6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54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88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38.6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35%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그 양시장 다 5일 이동 평균선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금주에 다채로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시장이 어떻게 받아내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율은 1227원 40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3원 90전 더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아주 재미난 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화학, 삼성 SDI까지는 다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기아, 포스코홀딩스 이쪽은 전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6개 6위까지, 물론 이제 6위까지만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020억 샀고, LG에너지솔루션 290억 샀고, SK하이닉스는 384억을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는 112억, LG화학은 209억, 삼성 SDI는 3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만 159억 순매수를 했고, 삼성전자도 447억 팔았고, SK하이닉스도 242억 팔았고, LG화학도 155억, SDI는 235억,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기아만 261억 사고 나머지는 전부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기관이 엄청나게
22억을 팔았는데 그것대로 뭐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기아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섹터별로는 역시 이제 AI 챗봇 관련이죠. AI 챗봇, AI 관련, 또 그러다 보니까 지능형 로봇, 뭐 지능형 로봇의 일부지만 그런 종목들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대통령 참모가 공무원한테 그 챗 GPT 활용을 지시했다는 그런 보도가 아마 영향을 이제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챗 GPT 열풍이 2달 만에 이제 그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 소식하고, 미국의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봇의 그 이용자들의 37%가 이게 유료화가 돼도 사용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원 서비스, 뭐 음원 서비스 관련이 많지만 이제 좀 이번에 나온 재료는 조금 이렇게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구글이 음악용 그 챗 GPT 도구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뭐 NHN 벅스나 뭐 지니 뮤직 요런 것들, 음원 중에서 그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구글 AI 연구팀이 뮤직 LM 개발 과정을 소개해서 그 논문을 공개했다. 이게 뭐냐면요. 그 LM이 그 랭귀지 모델링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글자나 말로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뮤직으로 되는 거예요. 참 편하죠? 예. 이제 웬만하면, 음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이쪽이 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도 오늘 조금 올랐는데, 저가 항공 쪽에서는 뭐, 글쎄요, 이건 뭐라 그래야, 이거 보복 여행이 아니라 이제 이연 수요라고 얘기하더군요. 이게 그동안 못했던 거, 이런 거 기대로 하고. 사료도 좀 올랐었는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격화된다 그래서, 깊게 좀 뻗지를 못하고, 후반 가면서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처음 상장한 오브젠이, 따상을 이제 요새 흔치가 않죠, 따상을 오늘 46,800원, IPO 첫날인데, 그랬다는 거가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1월 반등, 우리가 그 제뉴얼 이펙트라고 불렀던 게 이게 그 있고 나서 오늘 이제 제대로 제일 큰 폭의 조정의 날이에요. 뭐 그 전에 1월 18일, 17, 18일 날 뭐 20포인트, 11포인트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오늘 하루에 33포인트가 넘게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1월 들어서 19거래일 동안, 딱 1월 10일 20억 매도한 거 빼고는 전부 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계속 판 거로 나오다가 동시효과에 이제 살짝 올려서 163억 산 거로 끝났지만 의미상으로는 상당히 축소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얘기한 이게 이제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었잖아요. 이제 봐라, 인플레이션 잡혔다, 이제 잡혀간다. 그래서 이제 연준의 향후 행보가
다소 이제 매파적인 데서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와 함께 주말에 미국 시장도 이제 상승 마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막판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판에 그 미국 시장이 끝날 때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게 조금 좀 찜찜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뭐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그러다가 그 주말 사이에 그 로이터 통신이 연준이 3월에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낼 거다.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기대를 거봐. 이제 뭐 연준 이제 금리 인상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 3월 되려면 이건 멀었죠. 그리고 그게 그 추측성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뭐 연준이 안 올린다 이거를 뭐 지금 로이터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보인다예요. 보인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 간 뭐 하여튼 뭐 그런 소식이 안 나오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그렇지만 3월이면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건 세월입니다. 세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공권에서 금리가 얼마큼 멈춰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1월 초부터 거세게 지금 밀어붙였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가지고 오늘 현재 1월 달만 6조 8,400억을 샀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서 막 이렇게 밀어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같은 숨고르기가 나타난 이후에 뭐 간헐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오늘은 이제 처음이지만 그럼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지난 17, 18일 날 한번 가볍게 숨고르기 하고 그때가 이제 이 2,400이 미처 안 됐을 때죠. 2,379, 2,469 뭐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하고 이제 되돌려서 다시 간 것처럼 숨고르기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이게 사줄 수가 있느냐, 이어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형주가 많이 오른 거는 한 20, 30%까지 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윗방향으로 상승 방향으로 이거를 밀고 가려면 1월에 쓴 최소한 1월에 쓴 화력보다는 더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머물러 있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 사줘야 이게 버티는데 그 사주는 게 1월에 6조 8천을 샀는데 그동안 이제 지금 올라갈수록 그 무거워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마다 다르지만 어떤 종목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려면 적어도 그거보다 큰 힘으로 계속 이제 밀어줘야 하는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봐서 그거 뭐 안 하고 개인이 사거나 기관이 사거나 물론 그래도 되죠. 개인이 사거나 기관이 사서 그거를 끌어주면 바톤 타치해서. 근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그거를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뭐 하루 이틀 할지 모르지만 개인이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개인이 사서 올린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관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뭐 이제 뭐 본격적으로 간다 안 간다 뭐 바닥 쳤다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고 사실 그 중요하지 뭐 바닥 친 거 맞춰서 뭐 하겠어요.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적어도 여기서 왜냐하면 주가도 중력 같은 게 있어서 가만두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 안 두게 되면 계속 뭔가 추진력으로 올려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누구냐? 그럼 현재는 외국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라는 제목에서 잠깐 말씀드린, 뭐 이건 제 생각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대 그 수출품이 달러 아니냐.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달러를 이머징 마켓으로 이거는 일종의 수출을 하는 거다. 난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면서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돼요.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번 주부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머징 마켓을 향해서 가는 그 파이프가 이제 분산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머징 마켓 아닌데 우리는 이제 그 설 연휴, 춘절 연휴 일찍 끝내고 일찍 열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받았는데 이머징 마켓으로 가는 그거를.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게 이제 대만, 뭐 상해 이렇게 해서 이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 과연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게 그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먼저 올랐으니까 숨고르기로 봐도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해서 춘절 연휴에서 일찍 그 문을 연 그런 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이런 거에 뭐 이유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뭐 되면 괜히 그러진 않아요. 후행적으로라도 어떤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이번 주는 그야말로 올라도 떨어져도 이유가 붙일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지금 줄 서서 서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2월 2일 새벽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어떤 얘기 했는지, FOMC가 얼마 올렸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들어 처음 열리는 FOMC에서 뭐 현재까지는 25bp 올리는 걸로 뭐 이게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깜짝 쇼가 벌어질 일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어지는 그 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파월의 입에 또 달렸고, 그거를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상당한 그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움직이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우리 이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걸로 적용되다 나쁜 걸로 적용됐다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지만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표적인 빅테크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핑계거리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가 이제 말하자면 관건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항상 그렇지만 주식시장 맘이죠. 주식시장 움직여 놓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핑계를 갖다 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그 1월 초에 제가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때에도 파생 시장에서 그런 흔적이 있었고, 그 위로 가려는 흔적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1월장도 이런 파생, 특히 이제 옵션 이런 데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일본 말로 오소바, 그러니까 큰 대자 쓰는 거죠. 큰 승부가 한번 났잖아요. 엄청 크게 벌은 겁니다. 그 파생 쪽에서는 그 G 내줬다는 거, 그리고 그 G를 이제 시장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뭐 항상 주가는 오른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린 기준점을 딱 정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매매 원칙을 정해놓고 그 매매 원칙에 따라서 우린 대응하면 된다. 뭐 바닥을 이미 찍었느니 안 찍었느니 그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뭐 바닥을 찍었으면 어떻고 안 찍었으면 어때요? 내가 주식 사서 돈 벌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무슨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쏠리게 되면 이 투자가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어디 다른 데 나가서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게 맞으면 뭐 영광스럽고 그렇겠죠. 틀리면 뭐 쟤는 맨날 틀려 뭐 그러고 그렇지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을 예측해서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장에 우리가 대응을 잘해 갖고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디로 가건 우리는 기준점만 딱 정하고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또 이번에 파생 쪽에서 1월 달에 진짜 어떻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배 터지게들 먹어서 그 옵션쟁이들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먹으면 이게 지속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2월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건 이제 봐야 되고 우리는 그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일도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